부동산 엑스파일의 김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엔 박자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네. 아프지 마셔야, 맛있는 것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아파가지고, 네. 술을 못 마셨어. 요번에 진짜 엄청 먹었어, 그래서. 음주방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깨고 방송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해장방송? 있습니다. 해장방송이죠? 예. 어쨌든. 네네. 네, 오늘은 해장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보면은 퇴직자들, 네. 퇴직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네. 우리가 보면은 흔히들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네네. 퇴직자들 프랜차이즈와 퇴직자들을 연결한다? 이제 보통 퇴직자들이 아니신 거죠. 그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실 정도면. 그렇죠. 기업 출신이거나, 네네. 그래도, 퇴직금을 좀 규모 있게 받을 만한 직종에 종사하셨거나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막장사 하실 수 없어요. 김밥집 하실 수 없고, 김밥집도, 브랜드 있는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신 거죠. 퇴직은 하셨고, 다른 곳에 재취업은 안 되시고, 그리고 기술도 없고. 네, 가진 기술 없고, 이러시니까, 영업 노하우도 없고, 그렇죠. 별도의 레시피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개발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죠. 근데도, 본사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월 수입 1,000만 원, 월 수입 뭐, 부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런 새로운 이제 퇴직자들이 돌파구를 찾다 보면은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일단 월수 얼마,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퇴직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높은 수익을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전에 알았던 한 분 사례를 얘기하면, 이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었거든요. 제과점을 오픈하셨는데 영업을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3D 업종인 거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공장장이라고 하죠. 이제 제빵 기사분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일단 일단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또 이제 인건비도 많이 나가니까 나는 난데 가족들이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근무 시간이 길으니까 뭐 오전 오후로 근무를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프랜차이즈 제과점,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남들이 얘기하는 역세권의 버스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 앞에 괜찮은데 하셨어요. 투자금이 좀 지난 얘기인데 억대가 넘었죠. 수억이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진 퇴직금이 2억 좀 넘은 규모였기 때문에 2억 약간 넘는 그 금액을 투자하고 얻는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부부 간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이 파트너를 가고 내가 아파트 경비를 해도 이거보다 많이 벌겠다. 그렇죠. 정말 돈은 돈대로 은행에 넣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이 돈은 벌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일단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점을 오픈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장사를 모르시다 보니까 상권도 모르시고 이 매출하고 수익 구조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본사에서 하는 말만 듣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브랜드가 있는 남들이 누가 봐도 내가 퇴직하고
그러니까 본인 얼굴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 먹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약간의 그러니까 정말 맨바닥에서 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걸 하면 남들 앞에 이목이 좀 사는 거, 그런 걸 좀 고려하신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가오 잡는다. 뭐 이렇게 해야죠. 네. 가오 빠지는 거 하시면 안 되잖아. 또. 그런 분들은. 퇴직해서 더 잘 나간다 소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유명 프랜차이즈일수록 뭐 개설 비용이 비싸요. 동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전면이 좀 상권 안에 보이는 전면에 들어가고 그러려면 점포 구입비만 뭐 1억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뭐 요즘 2억, 3억 뭐 이래요. 일단 보증금이 계속 높아지고 월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권리금, 그리고 인테리어비, 뭐 시설, 집기, 자재, 뭐 시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3억 안팎으로 가요. 근데 이 3억 안팎으로 투자해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수익이, 그러니까 내 인건비 포함해서 연 24%, 그러니까 월 2부, 3억 하면 600 벌기 힘들어요. 3억 투자하면 600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그 대기업의 출신이신데, 뭐 보통 거기는 자기 회사 주식도 이제 갖고 있죠, 사원들이. 그 주식 팔아가지고 주식도 팔고 퇴직금 받고 해서 유명한 도너츠 전문점을 또 오픈하셨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인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인수를 받으셨기에 망정이지.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뻔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인수를 받으셔서 하시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되게 힘드세요.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에 뭐 대기업에 뭐 좋은 어떤 뭐 은행에 아니면 군 장성 출신의 이런 분들은 대기업에서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해도 알아볼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또 좋은 상권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그런 곳에 들어가면 일단 어려워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정 지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인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함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은 퇴직인데, 퇴직금이 또 그렇게 뭐 예전엔 명예퇴직하고 뭐 이런 희망퇴직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로금 이런 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창업자금 대출받아서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창업자금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나 뭐 이런 데 통해서 하실 만한 아이템이 우리 기승전 치킨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승전 치킨, 예. 기승전 치킨. 그러니까 치킨집이나 떡볶이집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작은 상권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국내 상권. 그냥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가 학교 근처 뭐 그런 식으로. 뭐 학교도 뭐 대학가 유명 대학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 데는 또 비싸고. 그런데 유명사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데 네. 뭐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될 만하지 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냥 성실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성실하게 영업하시는 것밖에 없고, 동네 대가에서 성실하게 배달하시는 것밖에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너무 동네에 파이가 작은 곳, 기본적으로 파이가 작은 곳인데 그래도 대출받아서 뭔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할 만한 곳이 또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또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사를 할 만했는데 좀 된다 싶으니까 유사한 업종들이, 유사한 아이템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견디기 힘든, 그래서 영업이 되게 힘들고 내 인건비도 정말 못 건져가는, 예,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네. 이것만은 꼭 생각하고 시작을 해라. 어? 그러니까 준비가 됐건 뭐 마음가짐이 됐건 네. 어? 이런 것만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네, 부동산 문제는 무슨 정신교육이 필요 없는데 작업만큼은 부동산은 정신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데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 창업만큼은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셔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강한 분들이 이 창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부장님으로 뭐 과장님으로 부장님으로 이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던 분들 정말 그 왜 동네 빵가게에는요 그 빵 일주일에 한 2-3번만 사러 오면요 내가 이 집 이 집 매출 다 올려주는 줄 아는 고객들 많거든요. 이 집 매출은 내가 다 올려줘 뭐 이렇게 유세스럽게 서비스도 없어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 꼴 못 보시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정말 영업이 유지가 되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 멘탈은 되셔야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오 잡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게 가오가 사람 배려요. 가오 때문에 유명 브랜드 가고, 유명 상권 가고, 하는 김에 조금 더, 집담보 대출 받아갖고 또 창업비 더 보태고, 2억 들여서 300 버느니, 3억 들여서 한 1,000만 원 벌겠다,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담보까지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퇴직금 갖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담보대출 받아서 창업자금으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보태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정말 가정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딱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고 다른 여유 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담보대출 받아서 모험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더 멘탈이 강하셔야죠. 쉬운 일이 아니죠. 창업은. 그렇죠. 예,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창업자들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일단, 나 자신의 함정이죠. 그건, 가오 잡는 건. 가오의 운명을 맡기는 그 내 함정이지만, 외부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런 내적인 거 말고도. 창업하려고 봤더니 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를 찾아가요. 가맹점 하려고 해요. 프랜차이즈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술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니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는데 이 본사에서 진실만 얘기하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매출을 속여요. 정말 그런 데도 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이 얼마다 이게 실제 현금 매출 뭐 이런 거 다 안 잡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사에서 인지되는 거, 이게 요즘 포스로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다 매출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본사에서 포스 매출도 조작하는 사례도 봤어요, 제가. 정말 놀랍죠. 저희 고객이 어디에 그 커피점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매출이 몇 천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4-5천 할 만한 데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그렇게 오질 않는데 이상하다. 주말 매출만 갖고도 그렇게 매출을 끌어올리긴 힘든데 주말에 1,000만 원씩 파나 이런 생각이 되는 예, 그런 데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포스가 조작이에요. 그리고 점주들이 또 이게 가맹점주들이 내가 그 인수하려고 할 때 본사에서 매출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맹점주가 스스로 이게 매출이 들어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스를 막 조작해가지고 올리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막 그 물류 막 시키고 본사에 물류가 얼마 지금 들어왔는지 그거 곱하기 몇 해서 매출 이렇게 가늠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창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 파는 사람들, 점포를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본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이니까, 정말 나만의 방법, 나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은 일단 본사에서 1,000만 원 번대더라, 월 수익 1,000만 원이라더라, 이런 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말만 하면 1,000만 원 번대요. 월 1,000만 원. 그럼 말이 천이야, 이씨. 천 벌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들 1,0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걸 3억을 넣어도 1,000만 원을 번다 그러고, 어떤 분은 1억만 투자해도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유흥주점이 아닌 다음에야. 유흥주점이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뭐, 정말, 그런 거 좀 믿으시는 것 자체가, 일단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 100%는 아니지만, 남의 말을 믿기보다, 본사나 내가 신뢰해야 할, 결국 신뢰해야 하는 그 본사와 함께 가는데, 본사와 사이 어긋나는 가맹점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오픈하고 보면 현실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들은 게 그게 아니었거든. 들은 대로가 아니거든.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존의 가맹점 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고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장님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하셔도 돼요. 아르바이트만 있으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계시냐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나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사고 파는 사이에 만나지 말라 그러죠. 보통은. 못 만나게 하죠. 근데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해요. 만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요.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 매출도 수익 구조도 본인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본사에서 얘기해 주는 거에 함정은 없는지, 또 파는 분들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 분들, 권리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오류가 없는지.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현금이 계속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월. 딱 어느 시점에, 뭐 이게 뭐 회계처럼 다른 뭐 기업처럼 회계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연말 결산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정확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뿐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어디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하려면은 그 하고자 하는 그 업종 네네. 또는 그 가게에 가서 네.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뛰어봐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적극 권장하는 거죠.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인데 치킨집 하시고 싶으시면요. 치킨집 3개월이라도 배달 알바 해보세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하고 싶으면 커피숍에 아르바이트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야 그 흐름들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오 잡기.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저거를 나는 못해 하면서 난 사장님이 돼야 돼 이런 마인드는 결국은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전쟁터가 진짜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전쟁이죠, 이거는. 네, 다른 전쟁터에 오면은 그 전쟁터에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가오를 잡고 앉아 있으니 어렵다. 네네. 승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가오를 잡으시면 안 되죠. 아유, 역시 김 PD님이시네. 막판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가끔 하나씩 뽑죠. 그러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퇴직자들 그 주머니를 뭐 노리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성장해 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재산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심도 깊게 네.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말씀? 아, 네. 또 최후 변론 해야 되는군요. 네. 예, 최후 변론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네. 오늘의 최후 변론은 네네. 참 누구를 변론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은 100% 그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어떤 승률을 가지고 하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겸손하셔야 되고요. 네네. 서비스 마인드와 정말 이 3D 업종에 내가 내 몸과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가는 거고 또 내 멘탈도 들어가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돈과 내 건강과 내 멘탈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게 그 승기를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창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사실은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 좀 오늘은 심각해요. 예. 네,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퇴직자들의 퇴직금 이거 사실 인생 후반부를 그러니까 나의 인생 후반부를 끌고 가는 시드머니잖아요. 이 종잣돈을 네, 절대 게임하듯이 풀지 마시라고. 이건 시드머니는 게임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창업 관련 분야에 적어도 저는 길게는 1, 2년 정도 몸을 담고 월급쟁이 생활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개월 알바로나 내가 정해진 곳이 있다면 전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좀 컸으니까 자녀를 대신 알바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저녁에 결산하는 그걸 맡아서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 결산을 계속 3개월 동안 받아서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사실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볼 문제이지만 지금은 당장은 이 퇴직금, 내 전 재산 남에게 맡기지 마시라는 거, 그 결정을. 네, 그렇죠. 네. 끝나셨습니까, 진짜? 네, 자기 결정, 자기 책임입니다. 아니,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이러네. 그만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돈 같아요. 이거는 재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퇴직 후에는. 그럼요. 이게 뭔가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정말 선택하실 때, 그 편의점이나 뭐, 치킨집을 뭐,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하시더라도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라. 네. 그게 이번 방송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리는 김씨님이 잘해주시는 걸로. 네, 제가 해야 되겠다. 부동산 엑스파일에서 요즘 퇴직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제 좀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엑스파일 6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욕먹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